문재인정부 4년 동안 그 문제가 안타깝게도 안 터졌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대표해서 몇 가지 이슈를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하고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반주에 맞춰 1절부터 4절까지 힘차게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명령 2017년 3월 10일 공권역 앞에 생당하신
5인의 애국 열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어디서 LM 유체 조차라도 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힘이나 마음으로 끝까지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아직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대통령께서는 목사를 심어 이용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많은 목사를 심지도 나중할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그저고 아직 저장은 하는 마음에 심지도 못하고 노력하고 역사를 해볼 공부를 되었습니다. 한번 되지 않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기아카마 심화유전에 대한 대륙별 수능동자 상호교환 프로그램 바로 태극기는 우측으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이상 심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공화당에서는 낡은 진영 논리에 의해서 낡은 운동권 사고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문재인이 곧 조국이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기자회견문 낭독은 현재 우리 공화당의 조직국장님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변성근 조직국장님께서 기자회견문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조사 결과 확인된 LM 유체의 오염수가 100곳이 넘는다고 하니 정확히 어딘지 알 수가 없어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오염될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낡은 운동권 사고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문재인이 조국이었다.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우리공화당의 성명서입니다. 4월 청년 실업률 10%,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실업률 25%,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청년들에게는 악몽이며 재앙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의 말은 시대의 사극이며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던 조국이 정작 자기 자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탈법과 반칙을 서슴지 않았는가. 조국의 가식적인 말은 대한민국 청년의 가슴에 비수로 꽂혔지만 문재인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재인은 조국에게 마음에 빚을 졌다 라며 조국을 두둔하였고 끝까지 조국 지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참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는 독불 장군이 따로 없다.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북한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는 최악의 반인권법을 만들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내팽개쳤다. 심지어 김여정 하명법 위반자에게 직접 나서서 엄정한 법 집행을 운운하는 것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무엇이 문재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에게 쩔쩔매게 하는 것인가? 검은 밀거래라도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과 대선에서 엄청난 빚을 진 것인가? 참으로 조국스럽다. 낡은 운동권 사고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문재인이 조국이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4년 동안 국민은 벼락거지가 되었고 국민은 벼락 채무자가 되었으며 국민의 가슴은 갈갈이 찢어졌다. 거짓과 위선,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4년, 결국은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신음하는 청년들의 아픔과 고통, 폐업과 실직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자영업자, 반기업 반시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 또한 인권을 무시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을 즉각 폐지하고 80년대 운동권 사고에 빠져서 최근 발의한 시대착오적인 역사 왜곡 방지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더 이상 닳고 썩어빠진 운동권 사고에 매몰되어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잘못된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 정권, 부정 부패 정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지금이라도 즉각 퇴진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을 위한 마지막 도리인 것이다.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미국의 학자인 낡은 운동권 사고로 국민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문재인은 즉각 퇴진하라.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 즉각 폐지하라. 죄 없는 대통령, 깨끗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2021년 5월 20일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대표 허평환, 우리공화당 당원 및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회원 1동.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정부가 네, 지금 유전자 기자회견문 내용을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훌륭하게 낭독해 주신 변성근 조직국장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발언자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정치 외교 안보 전문가이시고 또 정치 평론가이시기도 하십니다. 많은 방송에 출연도 하셨고요. 정치학 박사이십니다. 현재는 우리공화당의 정책의장 겸 최고위원을 맡고 계신 박태호 박사님 모셔서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학부모 교육진흥을 대표해서 네, 우리 외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회동표 여러분, 오늘 이거 청와대 훈수대 앞에 심란합니다.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당은 오늘도 국민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아직은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 정권한테 전달하려고 이곳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이 경호대 의원들 와 계신데 제대로 좀 이런 목소리가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의 목소리 전달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우성인데 아까도 청년 실업률, 실제 체감 실업률이 24% 이상 나오는 희망을 잃은 3포 세대의 방황과 절규가 이렇게 난무하고 이제는 결혼도 포기하고 그리고 부모한테만 기대서 기생충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또 혼밥을 먹고 또 가정이 파괴돼서 1인 세대가 900만 가구 이상 늘어나는 이런 가족 해체의 시대, 이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것이 해체되는 비상시국, 대한민국이 둥둥 장맛비에 떠내려가는 현실인데 6월 돼서 장마 오면 대한민국 진짜 떠내려갈까봐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아마 문재인 씨가 와싱턴에 가 있는 모양이죠. 내일 한미 정상회담하러 와싱턴에 가 있는데 가기 전에 실무자들이 의제를 가지고 주의를 했겠습니다만은 이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우리 공화당과 같은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평범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의제를 설정하고 워싱턴에 갔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도 아마 지금 문재인 씨는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 아마 할 이야기 그 의제 중에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미 죽은 자직 불알만직이 어떤 되지도 않는 거짓 사기 정권 김정은이하고 또 말장난하는 그런 것도 꺼내놓고 거기에 접붙여서 서욱 국방장관 같은 그런 얼치기 군인 가짜 권력에 기생하는 그런 국방장관 데리고 와서 또 전작권 내놓으라고 또 헛소리나 하지 않을까 보통 걱정이. 아마 그 두 가지는 안 할 수가 없을걸요. 왜냐하면 북한 김정은이 들여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들으라고 하는 그런 외교가 아니야 보니까. 이제 뭐 한 가지 이제 국민 들으라고 하는 거는 백신 좀 달라고 하는 건데, 대한민국 동맹국으로서 백신 좀 달라고 할 텐데, 백신을 많이 얻어오려면 미국이 얘기하는 쿼드에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쿼드의 많은 분과 중에서 무슨 기술협력 분과, 백신 분과 등등 여러 분과가 있는데, 분과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색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쿼드에 참여해가지고 동맹국으로서 의무를 다하면서 백신을 확보해야지 양도 많고 의미가 있고 장기적으로 가지. 그거는 또 뭐 중국 공산당 이래라 저래라 또 앞에서 핑계보고 이렇게 하면서 또 안 할 확률이 지금 농후하고 뭐 분권 하나 들어가 있다고 할 것 같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대한민국 헌법도 미국의 보편적인 이념과 일치하니까 헌법에 충실한 그런 대북 정책을 같이 하자고 할 텐데, 아마 이것도 엇박자가 나서 가기도 전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은, 김여정이가 하는 이야기대로 뭐 장관을 임명하고 해임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뭐 지금 가가지고 뭐 색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이미 대북전단 금지법 그거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법이라고 그래 얘기하는데도 기어이 그 법을 통과시키고 대북전단 금지법을 핑계로 톰 란티스 인권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이 정권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후에도 대한담도 전문가들 그리고 인권운동가들이 계속 문재인 정부한테 대북전단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전혀 듣지 않고 그냥 법을 시행하고 있고 박상학 씨를 조사하는 이런 형국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가기 전부터 한미 정상회담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사진 찍고 아마 이제 뭐 웃는 이면에 뭐 엄청난 갈등 요인이 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싱가포르 회담에서 비핵화 사기극을 경험한 미국 행정부로서는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로 실질적인 핵시설을 신고를 하고 폐기 일정이 나오면야 조금 뭐 대북 제재를 일정 부분 해제할 의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기 전에는 한 발짝도 안 물러나고 이 정부는 무조건 뭐 제재부터 해제하고 대화를 하자, 북한은 인권 문제 거론하지 말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노선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북한의 김정은을 의식하는 그런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밌는 것은 김정숙 여사가 왜 이번에 워싱턴에 동행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방역 때문에 안 가고 저 안에 있는 모양인데, 아니 뭐 지난번에 크게 미국 가려고 예방주사 맞은 거 다 보도됐는데 방역 때문에 안 간 것 같지는 않고 여러 가지 추측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긴장감이 있고 의존적인 것보다는 여러 가지 지금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회담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회담인데 거기 가서 A4 용지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가슴을 열고 대화를 하고 눈빛을 마주치고 뭐가 나와야지 이 나라가 사는 거지,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뭣들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한미 정상회담 하는데 왜 이런 의전상에, 물론 뭐 스가 일본 총리가 혼자 갔습니다. 거기는 뭐 실질적으로 급하게 가고 뭐 가장 중요한 걸 논의하는 빨리 가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없어요. 여기는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국민들한테 좀 해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공화당에서 알다시피 그 대표님 사인을 받아서 박근혜 대통령님 그 무죄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바이든 행정부한테 보냈잖아요. 대통령 청와대에 보내고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내고 톰 렌터스 인권위 상하고 공동의장 그리고 상원 외교위원장 하원 외교위원장한테 보내서 아마 다 읽혀졌을 텐데 제가 들으니까 바이든 전 대통령이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 그 전에 그 부부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10번 이상 만났다고 그래요. 굉장히 친근하고 개인적인 그런 교감이 있는데 아마 우리 당이 보낸 그런 탄원서도 들어가서 읽었으리라고 봅니다. 이랬을 때 내가 보기에는 뭐 그것이 의제에는 포함이 안 됐겠지만 아마 개인적인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불쑥 나왔을 때 과연 문재인 씨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미국 갔다 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청와대에 촉구하는데 그렇게 해야지. 아무 죄도 없이 지금 국제적인 망신으로 대한민국 공권력이 헛되이 쓰이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상쇄시키는 그래도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무죄 석방을 해야 되겠다. 빨리 석방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가기도 전에 집권여당의 대표 송영길이는 정상회담으로 가는데 말이죠.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르라고 그러고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인류의 양심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또 우리 대한민국 애국지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폄하하고 이따위 소리 하는데 그런 인사가 집권당의 여당 대표를 하고 있는 이 정권의 수준과 학생운동권 수준의 사고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대한민국 5,200만 국민들 참 딱하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세포 만들어놔서 병원만 잘 되게 생겼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작자들의 망언을 듣고 세금을 내면서 이 나라를 유지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군대 갔다 와서 대한민국 지키겠다고 희생하고 세금 나고 살아왔잖아. 이런 정권 밑에서 우리가 그런 스트레스 받는 엉터리 같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정신을 차리세요. 차릴 사람들도 아니지만 국민의 목소리 전달하러 온 거야. 그래서 내년 3월이면 다 끝나겠지만 5월 9월이면 정권 물러나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도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들에 대한 예의를 갖춰달라고 말이야. 도대체 창피하고 말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세력들이야 정말. 국내 정치가 유명한데 국제사회에 나가서 무슨 외교가 되겠어요? 마지막 기대를 합니다만 거들에도 좀 참여하겠다고 오란 말이야.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살리는 길이야. 중국 공산당하고 빌붙어가지고 뭘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또 말장난하고 돌아와서 친중하면은 정말 참 대한민국 잘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애국 세력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지난 4년간 길거리에서 그리고 언론상으로 이렇게 온앤오프상에서 외치고 끊임없이 포효해왔는데도 이 정권은 이런 양심과 정의의 소리를 무시하고 뒷밟아버리고 오직 나홀로 마이웨이만 가면서 이 나라를 파괴하는데 끝까지 앞장서고 있어요.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잘못된 정권 끝장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골로 가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반드시 이번만큼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나오셔서 단일 대우를 만들어서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자들을 물리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무슨 개헌론이 뭐니 개수작 같은 소리들 사전에 뿌리 뽑고 모든 국민이나 투쟁해가지고 뿌리를 뽑아버리는 이 못된 버리장머리들을 고쳐주는 그런 투쟁의 시간이 앞으로 대선 때까지 전개돼야 된다. 여기에 우리 공화당의 역할과 큰 사명이 있다. 그리고 보수 우파 세력들의 대동단결이 이걸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현장에 나오셔서 누구보다 훌륭한 말씀 주시고 또 단 한 명의 국민께라도 이러한 진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이 목소리 훌륭한 말씀 주신 우리 박태우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태우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SNS상에서 이러한 웃지 못할 농담들이 많이 유효해요. 김정숙이가 미국에 가지 못한 것은 첫 번째는 여성 안심 귀갓길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못 갔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왔을 때 문재인보다 앞서간 김정숙이의 어떤 그 돌출 행동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 초대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SNS상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치학 박사님 모셨으니까 이번에는 역사학자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전 원광대 교수이셨고 그 역사학 박사이십니다. 현재는 우리 공화당의 애국정책 전략연구원장이신 이주천 원장님 모셔서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공화당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이 듭니까? 그러나 정권의 종말은 내년 3월을 통해서까지 시기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나라를 위한 투쟁과 희망을 놓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금 문재인 씨가 미국을 갔는데 김정숙 청와대 안방 만화님과 대동을 하지 못했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으로 봅니다. 즉 미국으로부터 지난번 처음으로 청문회가 이 북한 대북 전단지 금지법에 대한 반발하는 청문회가 열렸는데, 이것은 한국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청문회가 1탄으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두 번째 2탄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영부인 청와대 안방 만화님을 미국 행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한국에 대한 손보기 저는 2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은 외교적인 참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날 수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계속 자신들의 의도와 문재인 정권의 침공 이 용공 정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손보기가 나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정상이 바이든과 문재인 씨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잘 아우가 맞아 떨어지면 문재인의 이 여름과 가을의 행보는